A와 B의 거리를 구해야 하므로 그 3분의 2에다가 3분의 2 빼기 2분의 3이죠? 2분의 3 빼기 마이너스 4분의 3을 하면 4분의 6 플러스 4분의 3으로 4분의 9가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4분의 9가 되고 이 A부터 X의 거리를 구해야 하는데 먼저 이 전체에서 X의 길이를 빼야 하므로 X점은 A, B 사이의 거리 2분의 2대 1을 나누는 것이므로 4분의 9 아까 구했던 이 4분의 9 곱하기 2대 1에서 A와 X의 거리는 A부터 X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2 플러스 1분의 2가 됩니다. 왜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뭐지 6학년 때 배웠던 그 B와 비례식에서 그 비례 배분에서 그 구하고자 하는 구하고자 하는 거에다가 곱하기 2대 1 이 두 비를 더한 값을 그 분모에다 두고 구하고자 하는 거를 분자에다 둬야 합니다. 하면은 4분의 9 곱하기 2 플러스 1한 3분의 2가 되므로 이것을 약분하면 2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2분의 3은 이렇게 하면은 2분의 3이 나오는데 이 2분의 3이 A부터 X까지의 거리이므로 X를 구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4분의 3을 빼야 합니다. 그러면 더해야 합니다. 뭐에서 뭐를 더해야 돼요? 그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2분의 3을 더해야 해요. 더하면 그 2분의 3을 그 4분의 3처럼 공통분모인 4로 바꾸어서 2 곱하기 2에서 4, 2 곱하기 3을 이렇게 해서 4분의 6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4분의 6은 4분의 3이 되므로 답은 X는 4분의 3이 됩니다. 네, 맞아요. 잘했어요. 다음 거. 이 문제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는 무엇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먼저 조건을 보면 A의 절대값은 B보다 작고 B의 절대값은 A보다 크고 C보다 작습니다. 잠깐만. 그냥 A보다 B의 절대값이 커요? 아니요, A의 절대값. 다시 얘기해보자. B의 절대값은? B의 절대값은 A의 절대값보다 크고 C의 절대값보다 작습니다. 네. 이렇게 하였는데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먼저 나 조건을 구했을 때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10이라고 하였는데 아까 보면 A의 절대값, B 절대값, C 절대값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작은 게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건 A이므로 이 A에다가 만약 이 세 수가 전부 양수면은 A는 1이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이 세 수가 음수면은 어떤 음수가 들어갈지는 어떤 음수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A가 양수라고 하였을 때에는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10이 되므로 A가 1이 되고 잠깐만. 세수의 곱을 했을 때 네.
10을 만들 수 있는 숫자들이 일단 어떻게 나오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치? ABC가 어떤 수임을 얘기를 해줘야지. A, B, C. 이 범위를 좁혀야 될 거 아니야. 세수의 곱이 10이 나올 수 있는 수의 경우가 뭐가 있지? 경우로는 그 A가 1이 되고 B가 5가 되고 B가 2가 되고 C가 5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음수로 만들어서 A가 마이너스 2, 그 B가 마이너스 5, C가 1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C의 절대값이 가장 큰데? B가 마이너스 진우아, ABC의 부호를 떠나서 세수의 곱이 10이 만들 수 있는 숫자는 일단 뭐가 있지? 1 곱하기 2 곱하기 6 그리고 마이너스 부호를 떠나서. 음수 양수 그런 거 없이 1 곱하기 2 곱하기 5랑 2 곱하기 5 곱하기 1. 세 개의 숫자는 1, 2, 5, 세 개가 나오지. 요거를 이제 조합을 해야 돼. 네. 그치? 그런데 ABC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다 조건은 성립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절대값을 비교해서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이야. 네. 그러면 세 개의 숫자 중에 결과값이 양수인 10이 나오려면 세 개의 수 중에 몇 개의 수는 어떤 부호를 갖고 있어야 할까? 세 개의 수 중에 두 개는 음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 하였을 때 그 A와 B, C 이 세 가지 수 중에 음수인 게 두 가지 정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절대값이 가장 작은 A가 음수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작은 B가 음수가 되도록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절대값이 가장 작다면은 어떤 수가 돼요? 1, 2, 5 중에 A가 될 수 있는 수가 1이요. 절대값 1이야? 마이너스 1? 아니, 그냥 1? 1이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면은 절대값을 씌우게 된다면은 결과값이 뭐가 돼? 결과값이 이거요. A에 지금 어떤 수가 들어가야 돼? A에 1이요. 그치. 근데 저기 나의 경우에는 A가 마이너스 5가 들어간다고 써져 있는 거야 뭐야? 가운데 있는 거는 어떤 수임이지? 나와 다의 조건에 사이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아니 그냥 1이라고 써 있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 절대값을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때 잘못했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 그럼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볼까? A가 될 수 있는 수는 1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나의 조건에서는 10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10이 될 수 있는 수들 세 수로 10을 만들 수 있는 건 5, 2, 1이 있으므로 그 중에 가장 작은 수를 A로 둬야 하기 때문에 1이 됩니다. 그리고 B와 C는 마이너스 5, B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왜 이 둘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달을 모았을 때 A가 1이 되면
B와 C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를 각각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C인 마이너스 5 플러스 B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했을 때 마이너스 7이 되게 됩니다. 이 마이너스 7이 되었을 때 각 A가 1이 플러스 1이므로 그 마이너스 7 플러스 1이 되므로 그것은 마이너스 6이 되게 되므로 다의 조건에 맞게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C는 마이너스 5, B는 마이너스 2, A는 1이 됩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구하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잠깐만, 어디 대입해야 돼? 네? 어디 대입해야 되지? 이거 그래. 그러면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2고 C는 마이너스 5이므로 1 더하기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C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을 계산하였을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이수의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4가 되게 됩니다. 질문 있어요. 왜 근데 계산식에서는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2 빼기 1이 됐어요? C의 값이 1이고 A의 값이 마이너스 5로 이해가 되는데. 그래요. 지금 어디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A 플러스 B 그냥 말로써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 C는 그때 이걸 절대값을 네. 까먹고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면은 주어져 있는 ABC 값을 이용하여 저기다 대입을 해서 풀게 되면 식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한번 써볼까요? 이 식이요. 네. 여기 빈 공간에 써볼까요? 계산 이어서 해봐야지. 이렇게 그러면은 결과값이 뭡니까? 4예요. 근데 거기에 다 정답 표시한 거는 마이너스 8이네요. 뭐가 맞는 걸까요? 4가 맞는 그럼 저건 뭡니까? 잘못 계산된 거예요? 네. 아마도 아래에 지금 A와 C의 위치가 바뀌어서 계산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4가 맞아요. 유치원 아니, 괜찮아. 그냥 놔두세요. 잘못 계산된 거는 어디가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다시 계산하면 되니까. 됐어요. 7번. 이 문제는 4cm, 가로가 4cm, 세로가 6cm, 높이가 8cm인 직육면체 벽돌을 쌓아 정육면체를 만들 때 벽돌을 가능한 적게 사용하여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벽돌의 개수는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때 높이가 8cm, 그 가로 세로는 각각 4cm, 6cm이므로
17, 4, 6, 8의 그 최대 공약수를 아니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합니다. 최소 2, 1, 3, 2 세 가지 이 4, 6, 8의 최소 공배수는 24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이 4는 이 4cm가 24cm가 되기 위해서는 가로는 6개가 필요하고 세로는 4개, 높이는 3개가 더 필요하게 되므로 6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6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하면 부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피 개수이기 때문에 부피에 따른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6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하면 72. 이 72개가 답이 되게 됩니다. 필요한 건 이런 2개가 되죠. 네. 아직 저건 완성이 안 됐으니까 이거 분석했을까요? 얼마나 됐어요? 네, 완성이 안 됐습니다. 해볼까요? 알아요? 네? 준비하세요. 여기 보십니다. 네, 6번 문제였어.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가 알 수 없는 어느 직사각형이 있어요. 근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392제곱센티미터래요. 네. 그랬을 때 가로와 세로 길이의 최대 공약수가 7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때의 직사각형의 네 변의 길이의 합의 최대값을 찾는 게 문제예요. 문제 이해돼요? 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알기 쉽게 가로와 세로의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가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7이라고 할 때 가로를 7로 나누게 되면 스몰 a가 나오게 되고 세로를 7로 나누게 되면 스몰 b로 나온다고 정리를 했어. 이때 a하고 b는 서로소가 되어야 해요. 서로서가 아니게 되면 한 번 더 나누어지게 되겠죠. 그러하다면 최대 공약수의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 자, 가로 곱하기 세로의 값이 392라고 했잖아. 이것을 이용하여 정리하게 되면 여기에서 가로 값은 7a가 되겠죠. 7 곱하기 a. 그리고 세로의 값은 7 곱하기 b가 되겠죠. 네, 그래서 7a 곱하기 7b가 되고 이게 결국에는 곱하게 되면은 숫자끼리 곱하고 문자끼리 곱해져서 49ab가 돼요. 네. 77, 49ab 이렇게 온 거야. 네. 근데 이게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값과 같다고 했으니까 392가 49ab가 된다는 식이 나오게 돼요. 이해돼요? 그럼 ab 값만 구하게 되면 392에서 49를 나눠야 되겠죠? 그게 8이에요. 자, 그럼 이때 두 수 a, b를 구하게 되면은 두 수의 곱이 8이 나오는 수는 1과 8도 있고 또 2하고 4가 있어요. 순서상으로 찾게 된다고 한다면 4나 2, 8과 2 똑같죠? 그렇지만 2와 4인 스몰 ab가 2와 4인 경우는 안 돼요. 왜냐? 왜? 왜냐면은 저게 서로수가 아니니까. 만약 이게 2와 4가 여기 딱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한 번 더 2로 나누어지게 되겠죠? 그럼 뭐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은 그 최대 공약수가 7이 아니게 돼요. 맞아. 7의 공약수가 바뀌게 돼. 그래서 스몰 ab의 값은 1하고 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의 합의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 곱하기 스몰 ab의 값이 각각 1과 8이 들어간다고 하였으니 가로의 값은 7 곱하기 1이 돼서 7이 돼요. 네. 만약에 b가 8이 들어가면 7 곱하기 8이 돼서 세로의 값이 56이 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바로 정리하게 되면은 63이 되고 이렇게 곱을 하게 되면 126이에요. 그래서 구할 수 있는 수가 12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쉽지 않죠? 약간 이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저 1이랑 8에는 각각 7을 곱해야 하는 거죠. 1과 8은 지금 7로서 나누어지는 요 AB 사이에 들어가는 거거든. AB 자리에 들어가는 수야. 요거는 최대 공약수와 최저 공배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 되는 것 같아요. 되었어요. 나가보자. 이 문제는 가로와 세로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알 수 없을 때 최대 공약수가 이 가로와 세로의 최대 공약수가 7일 때의 문제입니다. 이때 직사각형 네 변의 길이의 합의 최대값은 무엇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가로 곱하기 세로는 가로랑 세로의 그 최대 공약수는 7을 이렇게 하면 7이 된다는 뜻이니 했을 때 스몰 b로 하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스몰 a와 스몰 b는 서로 되게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나눠지게 되므로 최대 공약수가 7이 아닌 다른 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는 7a 곱하기 7b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300 이렇게 하였을 때 7a 곱하기 7b는 49ab가 됩니다. 그 뜻은 392는 49ab가 됩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그러면은 a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49를 392로 나누면 8이 됩니다. 그럼 a와 ab의 값은 8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a와 b는 8로 곱해줄 수 있는 1과 8 아니면 2와 4 이 숫자 이 8의 약수들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 하였을 때 2랑 4는 아까처럼 소르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2랑 4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건 1과 8이 되게 되므로 1과 8이 되게 되므로 8이 됩니다. 8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네 변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1과 8을 더한 거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잠깐만 1과 8을 더해요? 그러니까 그 가로와 세로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은 가로와 세로에 곱하기 2를 하면은 직사각형 네 변의 길이의 합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a와 b는 1과 8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1과 8에 각각 이 a와 이 1과 8이 나올 수 있도록 했었던 최대 공약수인 7을 각각 곱하게 되면 7일은 7, 7, 8에 56이 되므로 2 곱하기 7 플러스 56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7 플러스 56을 먼저 계산하면 63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63 곱하기 2는 126이 되므로 직사각형 네 변의 길이의 합은 126cm가 됩니다. 네, 좋아요. 이러세요 이제. 잘했어. 이거를 다시 구할게. 너무 어렵게 식을 썼어. 이와 같은 두 개의 식이 있어요. 네, 그랬을 때 AB 값을 구해서 아래 식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예요. 네.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식 그대로
그대로 갖고 내려오도록 할 거야. 11 곱하기 a야. 네. 자, a의 값만 구하려면 우변에 있는 11을 어떻게 해야 돼? 우변에 있는 11을 곱하기 A. 여기 우변에서 a만 남길 거야. 네. a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변에 어떻게 해야 돼? 그 11을 그 이항시켜요. 얘를 옮겨요. 그냥 이렇게. 이거 곱하기잖아. 얘를 아. 없애려면은 나누기. 뭐 곱하기 11분의 1이 되겠죠? 나누기 12를 하는 것과 같은 거야. 네. 그러면은 오른쪽 변에 11분의 1을 곱했으니까 왼쪽 변도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11을 해요. 곱하기 11을 해요. 11분의 1을. 11분의 1을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변의 값은 약분돼서 a만 남죠? 네. 네. 그럼 좌변을 보도록 할게.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겠지 서로? 네. 이렇게 분배를 해요. 자, 그러면은 11분의 1 곱하기 2분의 11이야. 네. 이거 계산 결과값 뭐 나오지? 2분의 1이요. 그렇지, 2분의 1이야. 플러스. 자, 4분의 11분의 1. 1. 그렇지, 4분의 1이야. 또 6분의 1. 6분의 1이야. 자, 그럼 a는 이들을 통분한 값이야. 모두 다 분모가 뭘로 통분돼요? 12. 12요. 12로 통분되죠. 네. 그러면은 분자값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분의 얘가 분모가 12가 된다면 분자는 뭐가 되죠? 12가 되면 분자는 6이요. 6이죠. 여기는 3이요. 3이죠. 여기는 2요. 2가 되죠. 그게 얼마죠? 그게 12분의 11이요. 12분의 11이야. 그래서 a는 12분의 11이야. 네. 근데 이때 a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 a의 뭐예요? 나누기 1이요. 잠깐만. 수가 반대로 뒤집어졌어. 예를 들어서 2가 이렇게 된 거야. 이걸 네. 어떻게 한 거야? 역수를 역수. 취해준 거야. 아. 수가 뒤집어진 거야. 그렇기 네. 때문에 이 12분의 11을 역수를 취하게 되면 얼마가 돼? 11분의 10이요. 맞아. 11분의 12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얘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13 곱하기 b래요. 네. 자, 그러면 우변에 13만 남겨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13분의 1을 각각 곱해요. 13분의 1을 각각 곱을 합니다. 얘 이거 가로 쳐져서 해야 돼요. 네. 얘는 곱이지만 얘는 합이니까 곱하기 13분의 1이 되어야 해요. 네. 네, 자 그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자. 일단 우변은 B만 남아요. b만 남아요. 얘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떻게 될까요? 그 5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더하기야 곱하기야?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맞아? 네. 맞아. 더하기. 약분 되니까 10분의 1이 되고요. 플러스 더하기 15분의 1이요.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하다면은 b의 값이 이제 정리가 돼야 돼. 분모가 뭘로 통분돼? 부모가 30이요. 맞아, 30으로 통분이 되어요. 30으로 통분이 된다고 했을 때 얘는 분자가 이제 뭐가 되지? 6이 돼요. 6이 되고요. 얘는 3이요. 얘는 2요. 2가 되어요. 이게 b의 값이야, 그치? 네. 이게 계산이 되어지면 얼마가 됩니까? 30분의 11. 3분의 11이 돼요.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b분의 1이야. 이거는 b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 그 역수를 돌려서 11분의 30이요. 11분의 30이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둘의 합이야. 그치? 네. 그럼 결국에는 11분의 12 플러스 11분의 30이 된대. 네. 그럼 답이 뭐가 되는 거야? 11분의 40이요. 40이야.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됐어? 네. 설명합니다. 근데 저건 대분수로 안 바꿔줘도 돼요. 안 바꿔도 돼요. 문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이 문제는 2분의 11 플러스 4분의 11 플러스 6분의 11은 11 곱하기 a이고 5분의 13 플러스 10분의 13 곱하기 10 플러스
플러스 15분의 13은 13 곱하기 b가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이 11 곱하기 a에서 이 a 혼자를 이 a 혼자 남겨줘야 뭐라 해야 되지? 우변을 A만 남겨놓는 거야. 우변을 a만 남겨놔야 하기 때문에 각각 11분의 1을 해서 11을 빼주면 11을 약분해서 없애면 11분의 1 하면은 a만 남게 되고 여기도 11분의 1을 곱하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은 a가 되게 됩니다. 무슨 과정을 통해 아래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 11이 이 11분의 1에서 분모가 11이 있고 이 2분의 11, 4분의 11, 6분의 11의 각각의 분자들의 11이 있기 때문에 각각 약분을 하면은 이 2분의 11이나 4분의 11, 6분의 11은 해서 분자인 11은 전부 1로 약분이 되기 때문에 전부 분자가 여기서 1이 되고 분모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괄호 밖에 있는 수가 괄호 안에 있는 수에 한 개씩 이제 적용이 되어 곱해지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지? 괄호 밖에 있는 수가 괄호 안에 있는 수에 각각 곱이 되는 거. 괄호 밖에 있는 수가 A 곱하기 B 플러스 C가 있다고 하였을 때 네. 이렇게 각각 곱이 되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A 곱하기 B에다가 플러스 A 곱하기 C가 되는 거죠? 네. 네, 이거는 분배를 하는 거죠. 나누어서 분배 법칙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6분의 1이 A라는 말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2, 4, 6의 공통분모인 12로 공통분모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여기 이렇게 12가 되면은 분자들에게도 각각 곱을 해주면서 2분의 1에서의 분자 1은 6이 되게 되므로 6 더하기 4분의 1에서의 1은 3을 더해야 하면 3 그리고 6분의 1의 1은 2가 되게 되므로 12분의 6 플러스 3 플러스 2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6 플러스 3 플러스 2의 값은 12분의 11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문제에서 a분의 1의 값을 구하라 하였으니 a분의 1은 12분의 11을 역수로 돌린 것이므로 11분의 12가 a분의 1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위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13을 없애기 위해 13분의 1을 곱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13이 없어지며 b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숫자들도 각각 13분의 1을 곱하게 되면 5분의 1, 10분의 1, 15분의 1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공통분모로 나타내면 30분의 아까처럼 공통분모를 만들면 1에도 각각 하나씩 곱해지니까 6 플러스 3 플러스 2가 되게 되므로 이것은 30분의 11이 되게 됩니다. 이걸 했을 때 b분의 1은 이 b분의 1도 a분의 1처럼 역수를 돌려 11분의 30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둘의 합은 11분의 12 플러스 11분의 30이 되게 되므로 이 답은 11분의 42가 되게 됩니다. 네.
뭐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대. 네. 이겼을 때는 가위로 이겼을 때는 2칸 올라갈 수 있고 바위로 이겼을 때는 3칸이 올라갈 수 있어. 그리고 보로 이겼을 때는 5칸을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졌을 때는 무조건 1칸을 아래로 내려와야 해요. 네. 근데 두 친구 가위바위보를 10번을 진행을 했대. 그러면은 두 친구가 만나려면 서로 있는 위치에서 최종적인 형태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그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네. 자, 보도록 할게. 가위를 내는 경우에는 2칸이 플러스라고 했죠? 바위를 내는 경우에는 3칸이 플러스고 보는 5칸이야. 그치? 자,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숙명이는 두 번에서 모두 몇 번을 이겼어? 6번이요. 그러면 가위바위보는 모두 몇 번 진행됐지? 6판이요. 10번 진행을 아, 했어. 10번이요. 그럼 이 친구는 몇 번 졌다는 거야? 4번이요. 얘는 4번을 졌다는 거야. 그래서 4칸을 내려가야 돼. 아, 그치? 네. 근데 명숙이는 4번을 이겼으니까 네. 몇 번을 6번 떨어져. 6칸을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야. 아,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숙명이 먼저 해보도록 할게. 숙명이는 2번 올라갔대. 네. 근데 그러면 2 곱하기 2가 되겠지. 올라간 칸이. 거기다가 더하기. 바위로 지금 2번 이겼으니까 이것도 2 곱하기 3. 맞아. 2 곱하기 3이 돼. 거기다 더하기. 또 2 곱하기 5. 2 곱하기 5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졌던 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네. 그럼 얘 계산을 하게 되면은 4 더하기 6, 6 더하기 10. 10 마이너스 4가 되죠. 네. 결과값이 뭐가 됩니까? 10에다가 16이요. 20에다가 4하니까 미안해. 16칸 처음 시작했던 전부터 16칸 위에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자, 이제 명숙이 보도록 할 거야. 명숙이는 한 번 이겼어. 네. 이거 곱해진 수 그냥 지금 쓰도록 하자. 네. 명숙이는 지금 계단을 이고 2칸 올라가는 상태. 거기다가 바위를 이긴 경험이 없네. 근데 보를 몇 번 이겼지? 6이에요. 이거 0이야. 아, 0이야. 그래야지 횟수가 맞잖아. 얘는 6번 이겼고 얘는 4번 이긴 거지. 합치면 10번. 네. 그러면 바위로 얘는 안 이겼어 한 번도. 네. 보로 3번을 이겼대. 그럼 15번이요. 맞아. 15번이 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0 바로 이렇게 쓰자. 그러면 얘가 현재 위치가 어디가 되는 거야? 11이. 이거 더하면은 17이죠? 네. 그래서 6을 빼면 11이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두 친구는 어느 지점부터 해서 얘는 11계단 위에 있는 거고 얘는 16계단 위에 있는 거야. 네. 그러면은 두 친구가 만나려면 명숙이는 계단을 어떻게 해야 돼? 숙명이랑 만나려면. 명숙이는 숙명이랑 만나려면 명숙이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11번째 계단에 서 있고 얘는 16번째 계단에 서 있어. 그러면은 얘는 가만히 있고 명숙이가 이동할 거야. 가위로 이기면 2번이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상황은 가위바위보를 다시 하지 않아. 이 그럼. 모든 가위바위보를 다 끝낸 상태에서 현재 있는 계단의 위치에서 앞으로 얘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야. 내려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야. 움직여서. 그러면 5칸이에요. 5칸을 이동을 해야 되겠죠. 올라가면 되죠. 네. 근데 만약에 숙명이의 기준에서 얘기를 해보자. 숙명이는 명숙이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5칸 내려가요. 5칸 내려가야 돼. 알겠지? 네.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내용이 달라져. 이게 달라. 이게 다를 거예요. 됐나요? 네. 발표까지 하고 마무리하자. 조금 남았어. 이 문제는 숙명이가
명숙이가 그 계단에서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이겼을 때는 가위로 이겼을 때는 2칸, 바위로 이겼을 때는 3칸, 오로 이겼을 때 5칸을 가고 졌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1칸을 가는 문제입니다. 어디를 어떻게 간다고? 네? 어디를 어떻게 간다고? 마이너스 1칸이니까 아래로 1칸 내려가요. 된다 할 때 이렇게 했을 때 이 가위바위보를 한 횟수는 10번입니다. 승용이와 명숙이가 이 가위바위보를 끝낸 후에 명숙이와 승용이가 만나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승용이는 2번 해서 6번을 이겼기 때문에 남은 4번을 졌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4번 정도 내려왔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명숙이는 그럼 그 나머지 6번을 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 6번을 아래로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위는 2번이기 때문에 승명이 먼저 구해보면 2 곱하기 2한 4 더하기 3 곱하기 2한 6 더하기 5 곱하기 2한 10 에다가 마이너스 4를 한 16이 답이 승명이의 계단 수가 되게 될 것이고, 명숙이의 계단 수는 2에다가 한 번 가위로 이겼기 때문에 2 거기에다가 바위는 0번 이겼기 때문에 제외되고 보는 3번 이겼기 때문에 15에다가 6번 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명숙이의 값은 11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먼저 명숙이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5칸 위로 가는 거고, 아니면 승용이가 5칸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